처음에 진단이 뭐였죠, 병명이? 12년도 겨울에 네네. 제가 이제 가벼운 교통사고로 병원에 갔더니 금이 갔다 안 갔다 그래서 CT를 찍어보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그거 찍어본 그 영상의학과 선생님이 담도암이라고. 왜 수술하고 항암하자 그러지 않던가요? 이 간은 그 별로 효과가 없대요. 항암 치료 효과가 없대요. 다른 것 같지 않다고. 근데 이제 1년 있다가 근데 갑자기 수치가 높아져서 한번 이제 입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3월 달에 그 정기 검진하는 기간이라서 찍어보니까 그 폐로 전이 됐다고. 한 1cm 되는 거가 2개, 그리고 아주 작은 거, 뭐, 깨알이나 쌀알처럼 작은 게 많이 다발성 그렇게 전이가 왔다고. 항암을 권하셨어요. 그때 벌써 선생님이랑 말씀하시는 게 저가 이제 가망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럼 저 치료 이제 더 이상 안 되느냐고. 그랬더니 그 저기 외과 선생님이 저 이제 감정을 많이 노출을 하시더라고요. 미안해 하시면서 그렇다는 얘기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얼마나 남았느냐고. 딱 기간은 얘기할 수 없지만 암 증상이 시작되면은 생각보다 시간이 짧다고. 그러니까 그 시한부를 선고하시는 얘기였어요. 다른 분처럼 뭐 6개월이 남았다, 3개월이 남았다 이건 아니지만 그냥 시한부를 선고하시는 그런 말씀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암 치료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이제 항암해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아직도 희망을 가지고 항암을 하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항암을 해서 치료가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고 한 3, 4개월 정도 연장할 수 있다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안 받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처음에는 체념하고 이제 받아들였다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치료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제 제 동네에 있는 다른 그 한방 병원에 가서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들여서 그 치료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한 달은 그걸로 희망을 삼고 그랬는데 딱 한 달 지났을 때 갑자기 수치가 갑자기 60으로 치솟았어요. 그 검사가. 그리고 한방 치료를 한 달 받은 후였기 때문에 저가 이제 그때는 이제 다른 치료도 소용이 없구나. 제가 이제 다 포기하고 그래서 이제 다른 병원을 한번 가보자 하고 제가 이제 선생님 여기 와서 상담하고 나서 맨 끝에 그 거순요법 아시냐고 저한테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처음 듣는 얘기라서 이제 저는 그것도 뭐 치료법의 하나인가 보다 하고 그때 선생님이 이제 가시면서 거기 들려서 그 책을 한번 사가지고 가서 읽어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2권 중에서 하나는 그 치유 스토리 완전한 치유 그게 읽기 좋은 거라고 그러셔서 그거 한 권만 사가지고 갔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읽어보니까 이게 치료법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좀 믿음이 가고 이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읽어보고 이걸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거 하려면 이제 좀 되게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는 녹즙 뭐 이런 재료가 우리나라에 없는 게 대부분이고 또 다른 것도 뭐 여러 가지 막 그 보조제 이런 것도 구하는 게 영양제. 예. 그리고 그 책에 나온 거하고 실제 지금 현실하고 바뀐 게 많더라고요. 그럼요. 그때는 뭐 간즙도 마시고 있는데 지금 그런 거 없고 그럼 뭐 뭘로 대체를 하나 뭐 저가 모르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도 찾아보고 또 그 재료에 대해서는 제가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그때 자세히 알려주시고 또 주방을 바꿔주시더라고요. 거기 파란 사과를 쓰라고 했는데 파란 사과 없어서 제가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그냥 붉은 사과 쓴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붉은 사과 해기로 했고 그래서 품목은 이제 제가 나름대로 정하고 또 얘기를 들어보고 또 이제 좀 바꾸고 이래가지고 그 녹즙 리스트를 정하고 당근은 뭐 어려움이 없는데 녹즙이 좀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하고 해가지고 원래 하자마자 하고 싶었는데 보조제 도착하는 기간까지 한 열흘은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이제 4월 29일부터 첫 그 당근즙 해가지고 그 기계를 사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5월 한 2, 3일 정도부터 완벽한 그걸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했는데 한 며칠 지나니까 이 치료법에 대한 좀 확신이 들었어요. 한 3일 지나면서부터 얼굴에 이제 그 당근 이런 거, 먹은 것 때문에 이렇게 빨간 게 막 돋고 그 책에서 하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명현상이 이제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치유반응. 예.
근데 한 일주일 정도 이제 그걸 하니까 그냥 몸 속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굉장히 막 좋은 에너지가 뭔가가 막 새긴다 막. 그러니까 전하고는 달랐어요. 제가 이제 재발 선고받고, 그러니까 전이 선고받고 4월달 한 달 동안 몸무게가 이제 4kg가 빠졌거든요. 그 저울에 올라가는 게 막 무서웠어요. 할 때마다 1kg씩 빠지니까. 그 얼굴 생김새 자체부터 틀려져요. 그 한 달 동안 막 이렇게 피부는 다 막 늘어지고 큰 증상은 아니라도 너무 무서운 증상이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거 2주일 정도 하고 나서 뭔가 몸속에 생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틀림없는 치료법이라 하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확신을 가졌어요. 한 2주 지났을 때.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내가 그 2년이라고 해서 이걸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내가 어떤 일에서도 2년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확신을 가지고 이제 그걸 했거든요. 제일 힘든 게 3주나 됐는지 하여튼 그때쯤 돼서 그 녹즙이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마다 1시간마다 계속 마셔야 되는데 그 거부감이 이제 들기 시작하니까 그게 막 무섭더라고요.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녹즙 그걸 마시면 이게 속이 메스꺼워요. 계속 메스꺼워서 그걸 마시면 막 토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해서 이게 시간이 돌아와서 마셔야 되는데 그리고 앞으로 이걸 이렇게 메스꺼운데 이걸 어떻게 하나 도저히 못할 것 같아. 다른 것도 그렇고 그럴 때마다 커피 간장 하면은 그 메스꺼운 게 가라앉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먹으면 괜찮고 또 다음날 못할 것 같다가 또 이거를 커피 간장 하면은 메스꺼운 게 깔아앉고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 명현사 이런 거는 그 커피 간장으로 많이 해결했던 것 같아요. 커피 간장을 하면은 막 금방 피곤해서 죽을 것 같은데 그리고 막 더 이상 이거 못할 것 같고 이러다가도 다시 좀 힘이 나고 피곤이 싹 사라져요. 커피 간장을 하면 신기하게. 그러면 이제 다시 힘을 내서 또 마시고 또 하고 이랬거든요. 야채 주스는 하루에 몇 선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근 주스를 8잔 그리고 그 녹즙을 4잔 그리고 아침에 오렌지 주스 1잔 이렇게 전부 13잔인데 한 번도 거의 빠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특별히 뭐 어디 외출을 해서 놓치고 이러면 한 잔 정도 이렇게 빠지고 나머지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히포크라테스는 하루에 이제 원래 그 아침에는 오트밀이고 점심하고 저녁은 히포크라테스 수프인데 그 세 번을 못 먹어요. 이 주스를 먹다 보면. 그래서 한 번만, 그러니까 2끼를 먹었어요. 아침에는 오트밀하고 감자하고 그 토마토 그리고 그것만 먹기 힘들어서 이제 단감이라든지 이런 거 섞어서 과일을 조금 섞고 한 그때 2달쯤 됐을 때인가 1달 반인가 2달인가 그때 됐을 때 제가 정말 그 주체할 수 없는 분노 막 이런 게 생겨서 남편한테 막 욕도 하고 막 나가라 그러고 막 집어 던지고 이랬던 거 있고요. 그리고 한 3개월 반쯤 지났을 때 그때가 제일 심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면서도 꾸준히 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이게 치료가 되고 있다는 그 아주 뿌듯한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자잘한 거예요, 전부 다. 식욕이 좋아진다든지, 그러니까 그전에 배고픈 거 몰랐거든요. 전혀 배가 안 고팠어요, 이 치료를 하기 전에. 근데 이거 치료하면서는 딱딱 시간이 되면 너무 배가 고프고 이러니까 그 허기지고 막 이러는 배고픈 증상 이런 거, 관절염이 없어진다든지, 눈이 돋보기를 껴야 신문을 봤는데 그거 없이 신문을 본다든지, 막 뚜렷한 건 없었는데 제일 뚜렷한 거 한 가지라면은 체중이 느는 거. 제가 이제 그 거슬 시작하기 직전에 47kg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한 4kg 빠진 상태에서 47kg였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46kg. 그리고 나는 저울을 안 달아봤어요. 더 떨어졌는지도 모르는데 그 이후로는 절망한 게 너무 무서워서 그랬는데 체중이 4개월 되면서, 그러니까 5월부터 시작했는데 8월달이 끝나고 9월달 접어들면서 갑자기 2kg, 그냥 단계적으로 누르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2kg가 훌쩍 늘었어요. 그러더니 그 뒤로 또 500g 늘고 500g 늘고 그래서 지금 한 3.5kg 정도 늘었어요. 그때 평상 47kg 나가는 거에 비하면 한 4kg 정도 그 정도 늘은 거예요. 좋아지는 거라면요, 아주 밤 동안 가슴이 너무 가슴이 뛴다는 걸로 부족해요. 막 이렇게 진동처럼 가슴 외박이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또 입에 침이 전혀 없이 바짝 말랐어요. 아주 그러니까 아침이 돼서 눈을 떠야 침이 돌고 가슴 뛰는 게 정상으로 깔아갖고 밤 동안만 그래요.
체온이 좋죠. 저체온, 그 35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손끝 이런 데가 차고. 그러니까 그런 거가 호전이 됐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거 치료한 지 한 두 달 정도 됐을 때부터, 아니 두 달이 아니라 그 전부터 그 밤에 가슴 뛰는 거 이게 진정이 되고, 침이 생기고, 그리고 한 두 달 넘었을 때 계속 입에서 침이 생기는 게 느껴요. 막 이게 그러니까 혀 밑에서 침이 보여요. 계속. 그러니까 이 당근을 먹으면 그렇고요. 또, 하여튼 당근을 먹고, 또 무슨 당근에 당근하고 같이 먹는 알약이 있어요. 간치료제. 영양제도 지금 계속 네네. 기존대로 다 드시는 네, 거죠? 그대로 먹고 있어요. 간치료제 그거 먹고 나면은 입에서 항상 침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미세한 거, 뚜렷이 뭐가 좋았냐 그러면 딱히 뭐 내세울 게 없는데 그러니까 좀 작은 거, 그런 것들이 좋아지고, 제가 지금 그 노트에는 기록을 해놨는데, 치료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다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그런 작은 것들이 조금씩 좋아진다는 거. 그리고 막 이게 당근을 이제 시간이 이제 미뤄서 2잔을 마실 때가 있거든요. 2잔을 마시고 또 그 간 치료제 간약 그걸 먹으면요. 이 간이 사람이 어떻게 그 간이 어디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런데 저는 이제 그때 한두 번 많이 아파서 입원해봤을 때 느꼈거든요. 간이 위치하고 아픈 통증 이런 거를. 근데 그때마다 그거 마시고는요, 간이 짜릿해요. 아픈 듯한 느낌이. 그거 마시고 나면 항상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처음에. 그래서 저는 그게 치료 효과인가. 근데 하여튼 그걸 마시면은 간이 아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짜르르한 느낌. 지금 이제 9개월 해보시니까, 네. 이 거슨이라는 치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저는 전이 판정받고 그 2달 동안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하고 저가 그걸 일일이 체험해볼 시간이 없었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막 이렇게 몸무게가 속락하고 바짝바짝 나빠지고 이러는데 뭐 다른 거 이런 거 저런 거 해볼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저가 그때 이 거슬을 보고 저는 책을 읽고 이 생주스를 하루에 13잔을 마신다고 그랬을 때, 이게 좀 괜찮은 치료법이 좀 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가 이제 한 일주일 지나고 이렇게 생기가 느껴지고 이러면서 그때부터 확신을 갖고, 그리고 2주일쯤 갔을 때는 저가 아주 이게 확실하다. 내 몸에 생기가 돌고 뭔가 이게 확실한 변화가 생겼다. 딱히 뭐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 생기가 느껴져요. 몸이 정말 지금까지 의심 없이 이것만이 치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또 이거는 그냥 몇 프로의 확률이 이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확실한 치료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가 누가 만약에 아픈 사람이 그냥 암에 걸렸으면은 암에 걸려가지고 초기에 그 수술한 사람은 이거를 이렇게 기나긴 일정을 하기가 힘들 것 같고, 저처럼 이렇게 전이가 돼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사람이라면은 이거보다 확실한 치료법은 잘 없다고 아주 저는 확신해요.